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BO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불러온 KIA 타이거즈의 파격적인 실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전드의 자리를 외국인 선수 2명으로 메우겠다는 과감한 선택. 이게 과연 혁신일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간 무모함일까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IA가 처한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팀을 오랫동안 이끌던 핵심 선수들, 말 그대로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들이 하나둘 떠나거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죠. 팬 입장에서는 그래도 KIA는 항상 주전 라인업이 탄탄했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백은 단순한 전력 손실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팀의 상징 같은 존재들이 비워둔 자리이니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구단들이 선택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부 유망주를 키워서 천천히 자리를 채워나가는 방식. 둘째, 즉시 전력감을 영입해 당장 성적 하락을 막는 방식. 그런데 KIA는 여기서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외국인 선수 2명을 한꺼번에 중심 전력으로 세우는 실험이죠. 이 실험이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외국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맡게 될 포지션과 역할, 그리고 팀 안에서 차지할 무게감이 레전드가 차지했던 영역과 거의 겹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팀의 심장 같은 자리를 외국인에게 맡기는 셈이죠. 구단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팀이 흔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성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를 정비할 시간을 벌자. 즉, 당장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가교 전략이라는 거죠. 경험 많고 검증된 외국인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팀의 전력을 안정시키고 젊은 선수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유망주는요?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은 언제 경험을 쌓나요? 특히 KIA는 유망주가 적은 팀이 아니죠. 드래프트를 통해 재능 있는 선수들을 꾸준히 데려왔고 2군에도 기대를 모으는 자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2명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는 연습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의 실패, 긴장감 속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선수들을 진짜 프로로 만들죠. 그런데 중요한 자리를 전부 외국인으로 막아버리면 유망주들은 늘 대체 카드로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성적은 좋아질 수 있지만 미래의 KIA가 비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유망주를 믿고 맡겼는데 몇 년 동안 성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팬들은 당장 성적을 요구하고 감독은 결과로 평가받고 프런트는 시즌마다 성적표 앞에 서야 하죠. 그래서 외국인 카드가 항상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팀 자체가 외국인 의존형 구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주전은 외국인이 맡고 국내 선수들은 빈칸을 메우는 역할만 반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국내 핵심 자원이 자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외국인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면 교체 대상이 되고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리그로 떠나죠. 그때마다 다시 돈을 써서 새로운 외국인을 데려오고 또다시 적응을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팀은 늘 현재만 바라보는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올해만 버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죠. 반면 유망주가 주전으로 자리 잡는 팀은 다릅니다. 몇 년 동안 기복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 성장한 선수는 팀의 뿌리가 됩니다. 팬들과도 더 깊이 연결되고 팀 정체성도 강해지죠. 그래서 이번 KIA의 실험을 두고 누군가는 혁명해지게 하는 혁명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미래를 갉아먹는 선택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2026 설계라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KIA가 중장기 플랜을 짜면서 일부 포지션은 이미 외국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가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포지션에 있는 유망주들은 출발선에서 보지도 못한 채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열심히 해도 결국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팀에 대한 애정도 서서히 식을 수 있죠.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외국인 타이거즈가 아니라 정말로 KIA가 키운 선수들이 팀의 간판이 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반론도 존재합니다. 결국 프로는 성적이다. 우승 한 번이 성장 스토리 10번보다 더 크다. 이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KIA가 하고 있는 실험은 단순히 몇 명의 선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팀 철학 전체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성적이냐, 장기 육성이냐, 둘 다 잡고 싶지만 현실은 늘 둘 중 하나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하죠. 이제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KIA의 파격 실험은 정말 미래를 위한 다리가 될까요? 아니면 유망주의 성장을 막고 외국인 의존도를 더 높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1부에서는 여기까지 KIA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실험이 가지는 의미를 큰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유망주들의 현실과 내부 분위기, 그리고 팬들의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 KIA의 파격 실험이 만들어낸 큰 그림을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유망주들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포지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전드가 빠진 자리는 단순히 스코어북에서 이름 하나 지워지는 수준이 아니죠. 클럽하우스 플레이어로 리더, 경기 흐름을 읽는 감각, 중요한 순간에 팀을 안정시키는 존재감까지, 그 자리를 외국인 선수 2명이 맡게 되면서 팀 내 힘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 온 외국인 선수들은 계약 당시부터 팀의 핵심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옵니다. 출전 기회가 보장되고 라인업에서 빠지는 날이 거의 없고 전략적으로 그들을 중심에 둔 전술이 짜여지죠. 이 구조는 분명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이런 신호를 던집니다. 여기는 이미 정해진 자리다. 국내 선수는 그 옆에서 배우거나 대신 들어가라. 특히 같은 포지션을 준비해온 유망주들에게는 굉장히 냉정한 메시지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군 상황도 살펴볼까요? KIA는 2군에서의 훈련 환경과 시스템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코칭도 세밀해졌죠. 문제는 아무리 잘해도 1군으로 올라갈 계단이 생각보다 좁다는 것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팀이 안정돼야 유망주에게 기회를 줄 여유가 생긴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여유라는 게 1년 뒤일지 3년 뒤일지 아니면 전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유망주 입장에서 보면 매 시즌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지를 받아보기도 전에 이미 합격자 명단이 붙어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팀과 비교가 시작됩니다. 몇몇 구단은 유망주를 과감하게 1군으로 끌어올려 경험을 통해 키워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때로 좋고 때로 나쁘지만 적어도 그 선수들은 기회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죠. 반면 KIA의 구조 속에서는 이 질문이 계속 맴돕니다. 내가 아무리 성장해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쌓이면 자신감보다 피로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결국 어떤 선수는 트레이드를 원하게 되고 어떤 선수는 서서히 동기부여를 잃기도 하죠. 팬들의 반응 역시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승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실험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핵심이 제대로 터지면 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퍼지고 젊은 선수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점점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팀의 얼굴이 누군데? 10년 뒤 KIA를 대표할 선수가 누구지?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프로스포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팬들이 팀을 오래 사랑하는 이유는 성적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선수의 이야기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죠. 구단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외국인 중심 구조는 지금 당장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성적을 유지해야 투자도 이어지고 구단도 성장한다. 반대쪽은 말합니다. 지금 구조는 결국 우리 선수들의 길을 설계 단계에서 막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유망주 육성 비중을 늘려야 한다. 결국 이 논쟁은 어디에 기준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를 지키는 팀이 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팀이 될 것인지, 그리고 KIA는 지금 아주 미묘하게 현재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이 실험이 완전히 틀린 선택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외국인 의존도가 단기적으로 팀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천천히 성장할 수도 있죠. 실제 경기에서도 외국인 2명이 중심에서 버텨주면 라인업 전체가 안정됩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가 생기고 투수 야수 운용이 더 유연해집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외국인이 떠난 그 자리, 다시 누구로 채울 것인지. 같은 방식이 반복될수록 팀은 점점 의존형 체질이 됩니다. 눈앞에 놓인 성적을 위해 미래의 자산을 조금씩 깎아 쓰는 구조.